지난주에 대부분 직장인들이 2015년 소득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마치셨겠죠. 매해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들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꼭 해야 하나?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걸로 나온 경우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연말정산을 혹시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그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흔히 하는 말로 토해내든가요? 아니면 좀 더 받든가요? 한 60만 원 정도 토해내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됐습니다. 근데 꼭 그래서 이번 취재를 한 거는 아니었고요. 뭐 굳이 그런 변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알아본 건데요. 자, 일단 연말정산이라는 건 어떻게 왜 하는지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 원래 이제 한 해 동안 번 돈에서 뭐 카드로 쓴 돈, 뭐 현금 영수증, 그리고 또 이제 뭐 의료비로 지출한 돈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빼준 뒤에 거기다가 그러니까 과세표준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 몇 % 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해 동안 저 위에 있는 저만큼 돈을 얼마나 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매달 월급 줄 때 아예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미리 떼어낸 뒤에 줍니다. 원천징수라고 하죠. 자, 연말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이 한 100만 원이었다. 정확하게 100만 원이 나왔다 한다면은 만약 매달 10만 원씩 걷어서 1년에 120만 원을 미리 세금으로 냈다. 그러면은 연말 정산 후에 이제 20만 원 돌려받게 되는 거겠죠. 근데 매달 7만 원씩 이거보다 적게 7만 원씩 걷어서 쭉 걷었더니 이제 84만 원밖에 미리 걷지 않았다 하면은 반대로 16만 원 더 아까 표현한 대로 토한다 이렇게 추가로 걷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애초부터 1년 내내 많이 떼어갔다가 나중에 또 많이 돌려주는 거 사실 봉급쟁이 입장에서는 그게 더 연말에 기분 좋긴 한데 근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조금 떼어갔다가 조금 준다, 돌려준다. 그런데 조금 떼다 보니까 이걸 토해내는 경우도 생기더라. 뭐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지난해부터 그런 경우가 많았던 건데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 액수는 100만 원으로 똑같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한 후에 환급을 받은 사람보다 위의 경우보다 이렇게 도로 토해내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이런 느낌도 많았던 겁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것도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이럴 바에 아예 연말정산 자료를 안 내고 무시해버리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이제 인터넷 통해 가지고 많이 또 질문이 제기되기도 해서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소득 300만 원인 회사원 A 씨가 있다고 했을 때요. 지난달 그러니까 1월에 이제 회사가 연말정산하라고 해서 모의정산을 해봤더니 오히려 7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 씨는 이걸 더 내느니 그냥 연말정산하지 말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을 아예 안 한 거죠.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전문가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스스로 자기 거를 공제받는 건데 개인적으로 뭐 안경을 맞췄다든가 또 기부금 같은 거 가족들에 대한 의료비라든가 이런 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잘 모르다 보니까 아는 정보만 공지를 해주고 알지 않는 정보는 공지에서 다 빠져요. 다 빠져서 조금 불이익이 크죠. 불이익이 크다고 했는데요. 결국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모든 직장인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을 하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나머지 공제 혜택들은 다 없습니다. 다 없이 세금 계산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 한 200만 원 정도, 이 액수는 변동이 있지만 200만 원 이상 세금 폭탄이 그 다음 월급 통장에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답이 너무 싱겁게 빨리 나와버렸네요. 신고 안 하면 자기 손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걸 한번 따져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입이 있는데 그걸 남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안 하거나 혹은 뭐 예를 들면 직장을 옮겼는데 그 전 직장의 것을 뭐 또 좀 숨길 것이 있다라든가 그래서 안 한다든가 그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종종 있기도 하고요. 지금 연말정산 업무를 해주고 있는 회사에서는 그걸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전문가에게 마저 확인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있거든요. 내야 될 세금에. 네, 담당 공무원이 발견하기 전에 전산에서 빨간불이 켜져서 내려오기도 하죠. 담당 공무원이 발견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지가 날아가면 가산세는 더 커지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요행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예. 아, 이건 그러니까 이제 걸렸다 하면 크게 당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산세가 붙는 그리고 겁니다. 웬만하면 걸린다 그런 얘기도 들어가 있는 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 아예 꿈을 안꿔야 되겠군요. 세금 잘 내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 뭐 대학원을 다녔다든가 뭐 어디 뭐 이렇게 돈을 더 썼다든가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납세자연맹에서 파악한 사례로 보면은요. 몰래 이제 회사에서는 다니지 말아라 했는데 이제 몰래 야간 대학원을 다녔거나 예. 특정 정당에 이제 기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또 특별한 수술을 받았거나 할 때 사실 모두 말씀하신 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인데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증빙자료 내지도 않고요. 그래서 사생활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아예 공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요. 연말정산 때 회사에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5년 내에 아무 때나 이제 국세청에 경정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60만 원을 토해낸다고요? 예. 예. 액수까지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주 솔직하게 잘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